11월 13일 수요일 시장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10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 1%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 이후에 70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시점 기준으로 7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우리 시장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안에서 어떠한 강세 전략을 잡아가야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지금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크게 하락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오늘도 52주 신저가 또 한 번 깬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SK하이닉스 1%대 강세, HPSP는 4%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LG노텍, 이스페타시스는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하락폭이 좀 많이 확인이 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낙폭을 더 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52% 하락세, 알테오젠이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75% 하락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한미약품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은행주 장 초반에 비해서 분위기가 조금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단연 오늘 시장 안에서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실적을 앞둔 JYP 엔터테인먼트 2.62% 상승하고 있습니다. SM 역시나 4%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고려아연이 3.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떠한 흐름 이어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들 잠금 해제하기에 앞서서 네이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또 상승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호실적 이후에 이제 좀 기세가 바뀌었나, 앞으로 얼마나 봐야 되나 기대되는데 이사님은 네이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실적보다는 핵심은 결국 AI에 관련된 네이버의 진심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내년 분기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AI에 관련된 투자를 늘리기로 한 점이 저는 오히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6월 달에 한번 긍정적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시했던 목표가가 20만 원 초반인데 만약에 정말로 네이버가 AI의 진심이고 그게 성과로 나타난다면 추가적으로 더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올해 실적이 나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항상 상회해 왔는데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건 네이버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네이버가 미래 기업으로서 AI에 관련된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면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MAU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만 보여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했던 20만 원 초반의 목표가를 20만 원 중반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더 보유가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본적인 실적은 깔고 그 위에 AI의 성장성이 더해지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AI 개발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AI라는 방향성을 잘 잡아가면 목표 주가 20만 원 중반까지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들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익보다는 매출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넣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네, 키워드는 3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실적도 그렇고 2025년 전망까지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을 보고 실망을 하고 주가도 더 빠져서 네. 신저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매출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그 카지노 쪽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마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에 매출을 뛰어넘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 때문에 비교적 과한 비용을 쓴 것이 핵심 포인트라면 그럼 역으로 뒤집으면 비용만 줄이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언제든지 사실 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겠다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빠질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을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뭐 급등하는 종목만 쫓아가는 게 투자의 답이 아니니까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 특정 이유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는 그 특정 이유가 언제쯤 사라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가 보기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하락하면서 주가까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경쟁사 인스파이어 잡아주셨어요. 그 매출단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왔던 것도 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처럼 지금 중국에서만 영업하는 회사는 이익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무비자니까 제주도에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륙 쪽에서는 치열한 경쟁, 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파이어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놀 것도 없죠.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생기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인프라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월등히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인스파이어의 그 초반 흐름이 깨지는 정도의 시간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반적으로 VIP 쪽에서 일본은 이미 2019년도 이상을 회복했어요. 중국인들이 안 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중국인들이 언제 올 거냐? 이미 마카오 쪽에서는 카지노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중국이 먼저 풀어준 비자를 동일하게 풀어줄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중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온 게 과거 2019년 대비해서 거의 78% 정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뭔가 중국과의 더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중국 VIP도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홀드율이나 드랍액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증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내년도에도 실적이 크게 떨어질 일, 매출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으면 결국은 비용 통제다. 따라서 인스파이어의 그 경쟁 효과가 제가 보기엔 뭐 내년에도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한 번 다녀온 사람들이 다녀와 보면 인스파이어의 그 약점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영장하고 LED 보러 인스파이어에 비싼 돈 주고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다면 저는 뭐 내년부터는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주주환원을 생각보다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주환원과 관련된 그런 포인트를 늘려주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주가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종도에 나란히 자리를 잡으면서 경쟁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는 듯해 보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내년에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에서 주가 언제 반등할 것인가?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위치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실적과 관련된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뭐 PR 측면에서는 아직은 의미 있는 뭐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PB 측면에서는 거의 역대 최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PE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일단 얼마나 더 확대되는지 말씀드렸던 인스파이어와 관련된 마케팅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PB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저평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뭐 0.7배 정도 내외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리라고 봐서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가적인 이익 하락에 대한 부담감만 없어지고 그다음에 대중국과 관련된 중국 VIP와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만 살아나도 주가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탑라인의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를 저는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PB 한 0.7배 내라고 볼 수 있는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서 현재 네. 구간에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비용 통제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주주환원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상향 가능한
목표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파라다이스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셨는데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이 더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또 엔터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YG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모먼트, 아파트를 빼고 어떠한 또 강세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YG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YG의 이제 연간 실적 추이하고 전망을 한번 살펴보시죠. 뭐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것은 결국 블랙핑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매출도 2024년도에는 저렇게 급격하게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블랙핑크의 유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블랙핑크가 적극적으로 투어를 돌았고 올해는 전혀 개별 활동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지금 뭐 거의 적자로 돌아섰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흑자로 빠르게 돌아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그 긍정적 요소가 내년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너무 그 블랙핑크의 목을 매달고 있으면 지금 로제 아파트 효과 하나로 주가 반등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블랙핑크가 하반기 어쨌든 투어를 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지금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요인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뭐 다소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블랙핑크 말고 다른 부분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연결지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 제외하고 뭐 다른 신인 IP들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아직은 뭐 성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NE1이 복귀하면서 내년에 어느 정도 투어를 띄워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그룹 중에서는 베이비몬스터는 뭐 실력적으로는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뭐 퍼포먼스 측면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단독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투어를 돌 수 있느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 트레저는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어요. 뭐 물론 중간에 뭐 일부 멤버 이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등락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트레저는 일본의 돔 투어를 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만 올해 별로 투어를 돌지 않았고 내년도에 투어를 돌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지와 그다음에 경쟁 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음반 판매량이 대거 떨어진다는 또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최소한 뭐 2NE1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대에서 돌아오는 뭐 위너들의 효과를 빼더라도 이 둘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를 받쳐줘야 블랙핑크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이 두 그룹과 군대에서 돌아오는 위너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결국은 아마도 이 회사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기대감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반기의 실적보단 상반기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라고 봐서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까지 시너지를 조금 더 확실히 좀 발휘해줘야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하반기까지 좀 길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 바로 밸류에이션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YG 밸류에이션이 좀 어떨까요? 네, 블랙핑크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들락날락하다면 과거처럼 뭐 30배, 25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15배에서 20배로 대거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오면 이익이 대거 늘고 없으면 대거 떨어지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가장 좋았을 때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는 나머지 그 말씀드렸던 그룹들이 블랙핑크급으로 성장하면 얘기 달라지겠지만 그런 확률은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뺀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밸류는 15배에서 20배 정도로 낮춘, 그래서 평균은 한 17배 정도로 생각해보면 내년에 기대되는 이익이 한 600억 정도, 그러면 16배, 17배 정도를 계산했을 때 1조가 조금 안 되는 시총, 그렇다면 한 5만 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정도 가격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퍼포먼스는 뭐 2NE1이라든지 뭐 위너라든지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다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YG엔터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 5만 1,000원 잡고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